안녕하십니까. 배구 매거진 돌파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동의 연패 탈출 KGC 인삼공사전 흥국생명과 KGC 인삼공사 코리안 진생 시가렛 공기업이죠. 두 팀의 맞대결 3대1로 흥국생명이 승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시합의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공사 팬분들은 패배했던 시합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공사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한 번도 이번 시즌에 이긴 적이 없고, 흥국생명은 4연패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절체절명에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였는데요. 디우프 같은 경우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40% 후반대 다른 구단에 비해서 흥국생명과 붙었을 때 가장 공격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 원인은 또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두절미하고 선발 라인업 로테이션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입니다. 브루나 선수가 4번 자리부터 시작하고 김연계 선수가 6번 자리부터 시작하네요. 네. 이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디우프 선수와 김연계 선수가 같이 맞물려서 가진 않겠고요. 장소연 위원이 언급했듯이, 자, 일단 인삼공사 측은 그냥 좀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서브건이 이제 흥국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브가 될 때 한 턴을 돌게 되죠. 인삼공사가. 그러면은 한송이 선수가 서브를 시작한다는 점, 보통은 세터가 서브를 시작하는데 한송이 선수가 시작한다는 점, 그 특이한 점을 빼고는 전위에 에이스인 디우프를 배치하고 평상시와 큰 차이 없는 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번 IBK전 2세트와 같이 캡틴 킴이 후위에서 출발을 하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디우프와 맞물려 돌아가지 않게 작전이 반영된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디우프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캡틴 킴과 전위에서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은 공격이 이제 원활하게 안 되고 디우프에게 블러킹에 막힐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디우프의 공격도 김연경 선수가 막지 못하는 양날의 검이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수비를 캡틴 킴은 하지 않고 공격에만 전념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를 수비를 안 시키고 전진해가지고 골만 넣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대신 수비는 이제 나머지 선수들에게 주로 그거를 이제 브루나한테 맡긴 거죠. 브루나랑 이주아가 이렇게 전위에 있고 이주아가 후위로 내려오면은 또 김세영이 전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비는 그 장신 3명에게 맡기고 캡틴 킴은 디우프가 후위로 갔을 때, 즉 상대방 수비가 약할 때 전위에 올라가서 오픈 공격으로 득점을 내겠다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 작전이 이제 IBK전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주효할지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세트 초반부터 김다솔 세터와 브루나가 이제 왼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굉장히 잘 들어갔죠? 이상하게 지난 두 경기에 비해서 호흡이 되게 맞네. 이때부터 조금 팬들이 잘 맞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테이션이 돌고 돌아서 캡틴 킴이 전위로 올라갔을 때 역시 박미희 감독의 의도대로 수월하게 연속 득점을 올리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삼 측에서는 국내 공격수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진행이 원활치 않자 디우프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트 중반부터.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흥국생명의 장신의 블러킹의 벽에 아주 뜻대로 잘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범실도 좀 했었고요. 안타까워하는 하요림과 최은지. 후반부에 브루나와 캡틴 킴이 뒷심을 발휘합니다. 브루나가 백어택을 성공하는 순간 박감독 손으로는 박수를 치고 있는데 눈빛이 기뻐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우리가 져야 나중에 쌍둥이 복귀할 명분이 있는데, 이거 져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데. 자, 웃자고 한 말입니다. 박감독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냉정하게 지금 시합을 바라보기 위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랠리를 보시죠. 상대 서브를 김연경이 리시브하고 그거를 직접 공격, 최현지가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서 휘청휘청 밸런스를 잃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최현지 앞으로 세트를 끝냅니다. 세트를 가져온 것이 4경기째 만에 귀중한 한 세트를 가져오는 흥국생명입니다. 초조해하는 박감독. 농담입니다.
그래서 대망의 한 세트를 따내고 난 뒤에 이제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2세트가 시작돼서 흥국생명 측은 로테이션에 순서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한 칸씩 밀려 있는 거죠. 이제 그 캡틴 킴이 원래 후위 가운데 있었는데 한 턴이 지나서 왼쪽으로 가 있고 김세영 선수가 전위로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오다는 변화가 없어요. 아마 1세트 마지막에 저 오다로 끝나서 그게 이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세트가 끝나고 나서 오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규칙은 어느 한 시청자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뭐 코보 규정집 같은 거를 찾아서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기획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변화가 없다는 점. 대망의 1승을 한 세트 승을 거뒀기 때문에 저 로테이션으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한 것 같고요. 인삼 측에서 순서의 배치에 변화를 줍니다. 디우프를 같이 후위로. 원래 캡틴 킹과 디우프가 전 후위가 상반돼서 안 만나는 조합인데 지금 둘 다 후위에 있죠. 인삼 측에서는 원래 평범한 로테이션을 맨 처음에 내세웠다가 흥국생명이 캡틴 킴을 디우프와 맞붙지 않은 전략으로 가서 1세트를 성공을 하니까 그 반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캡틴 킹과 디우프를 맞붙이겠다라는 전략으로 저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위에서 맞붙은 두 사람의 대결은 디우프 승! 캡틴 킴의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버였던 하효림의 서브 턴에서 김면 선수를 계속 노리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면 선수가 리시브랑 수비가 흔들리면서 흥국생명은 연속 실점을 하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떨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때릴 수 정도 SBS 스포츠가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1세트를 뺏겼던 인삼공사가 2세트는 8대1로 좀 널찍함치 달아나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세트에 들어오면서 디오프 선수를 5번 자리로 배치하면서 김연경 선수와 같이 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갔는지 디우프의 공격력이 2세트에 대해서 굉장히 살아납니다. 중앙위 이번에도 빈자리 팬케이크. 네. 아하. 그러다가 랠리를 거듭함에 따라 김면의 리시브가 살아나고 브루나의 공격력이 오른쪽 날개를 타면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잘하면 안 되는데 웃자고 한 말입니다. 자, 1세트에 김연경 선수가 잘 끌어줬다면 2세트에는 이 브루나 선수가 득점력을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분전을 해서 추적을 했지만은 초반에 7점 차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결국에는 2세트를 내주고 마는 흥국생명. 세트 스코어 1대1인 가운데 3세트를 맞이하는 두 팀인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규칙은 모르는데 3세트면은 다시 1세트 스타팅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은 역시 순서랑 배치가 동일합니다. 캡틴 킴이 후위의 중앙에 위치하는 순서고 인삼 같은 경우는 오다 순서는 똑같아요. 순서는 똑같은데 왼쪽으로 한 턴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우프가 전위의 중앙이었는데 전위의 좌측으로 돼 있죠. 한 칸씩 왼쪽으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캡틴 킴이랑 맞붙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2세트 때는 캡틴 킴과 디우프가 많이 맞붙게 해서 성공적으로 좀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맞붙지 않게 한 이유가 뭐 그게 규칙이 완전히 1세트랑 3세트는 완전히 동일한 오더를 가져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배치한 것이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영택 감독이 이렇게 그냥 해보자고 해서 그대로 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규칙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3세트 시작합니다. 서브가 서브 에이스로 김당. 서브 에이스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고희정은 연이어 범실을 합니다. 그리고 3세트 초반은 누가 에이스라고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고른 공격 성공을 보이면서 공방전을 이어나갑니다. 캡틴 킴의 서브 에이스도 나오고요. 한송이의 블로킹 득점. 그래도 에이스는 디우프. 근소하게 인삼공사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박 감독이 회심의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득점 안 나면 디오프 먼저 1번. 이제부터는 디우프에게 공격이 집중될 것이니 디우프를 집중 마크하라는 예언과 같은 박 감독의 지시. 정확히 맞는 오지영 리베로. 디우프 블로킹 득점. 블로킹 득점이 제대로 나왔네요. 디우프인데요. 또 누가 블로킹. 이주아. 연속해서 디우프를 2번 연속 막아내고 있는. 참고로 이주아가 이다영 선크림 발라줬던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디우프의 공격이 블로킹에 의해 약해지거나 블로킹에 막혀서
실점을 하는 등 순식간에 흥국생명이 역전을 해버립니다. 막으라니까 진짜 막네. 보다 못한 이영택 감독이 용병인 디우프에게도 지적사항을 얘기합니다. 발렌도 좀 빨리 빠져서 공격 준비해줘야 돼. 붙으면 못 때리고 떨어지면 또 그냥 넘기고. 하지만 로테이션상 거의 맞붙을 일 없던 캡틴 킴의 블러킹에 막혀버립니다. 야, 또 막았냐? 이미 분위기를 내주었던 인삼공사는 승기를 잡지 못하고 브루노와 김연경의 파상공세의 속수무책으로 3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김연경이 빈자리로 그리고 받지 못하면서 그리하여 승부는 4세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세트 시작 로테이션은 흥국생명은 1세트 시작과 동일합니다. 캡틴 킴이 후위 가운데 중앙 부분에 오다도 동일합니다. 인삼공사 측은 제가 세보니까 오다는 같아요. 순서는 같은데 4턴 정도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2세트 때 이겼던 디우프가 후위로 가서 캡틴 킴과 그래도 좀 많이 만나는 로테이션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3세트의 마지막에 로테이션을 승계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지만, 왜냐면은 이쪽은 흥국생명은 안 돌아가 있는데 인삼공사만 좀 돌아가 있거든요, 순서가. 어쨌거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4세트에도 고의정의 안타까운 범실은 계속되고 서브 범실입니다. 반면에 불운하는 서브 득점까지. 오늘 서브 득점이 2개 정도 있어요. 결국 강판되는 고의정. 4세트까지의 통계인데요. 흥국생명이 전반적으로 성공률이 높고 점유율이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반면에 디우프가 점유율이 57%인데 성공률이 굉장히 낮죠. 30%대니까. 인삼공사는 너무 디우프에게 의존을 하고 디우프에게 공격을 집중하다 보니까 박 감독의 그 작전, 디우프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라는 방어 전략에 걸려들어 버린 것이죠. 열세를 느낀 인삼공사 측에서 신인 이선우의 투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흐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4세트는 이선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이영택 감독의 인삼공사인데요. 근소한 차이로 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정 대신 들어온 지민경의 회심의 다이렉트 킬. 불안정하게 올라온 토스, 제자리 점프 트위스트 스파이크 슛 캡틴 킴. 격차를 벌려놓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삼, 캡틴 킴의 공격을 발렌티나 디우프가 블러킹하고 브루나가 이에 응수합니다.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브루나 서브 어렵게 받고 다이렉트 김연경 25대22 흥국생명 4연패 이후 무려 24일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진짜로 이겨버렸네. 어떡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굉장히 오랜만에 흥국생명이 승점 3점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인삼공사는 디우프에 너무 의존했던 그런 공격 패턴과 잦은 미스와 범실, 주전 세타인 염혜선과 센터 정호영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 이런 악재들이 겹쳐서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흥국생명은 지난 20일 동안 계속 무기력한 상태였었으나 16일날 로테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로테이션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들을 3일 동안 완벽히 연습을 통해서 마스터한 걸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브루나의 급성장이죠. 바로 저번 시합에서 1점이었는데 몇십 점을 냈으니까 이번 시합에서. 감동의 연패 탈출 흥국생명 대 KGC 인삼공사 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